대기업 임원 출신의 처절한 고백 은퇴 후 1년, 인생 최악의 순간이 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은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창 바쁘게 일하던 시절, 언젠가 나도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퇴가 가까워져 오면 그 두근거림은 묘한 불안감과 만나 복잡 미묘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많은 분들이 은퇴를 다음 인생의 시작이라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혹은 일단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미루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퇴가 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작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특히 은퇴 후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대기업 임원 출신인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며 그 이후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퇴 준비의 관점과 실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뜻밖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모자라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거나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해 우울감에 빠지는 문제들을 마주하죠. 하지만 남의 일 같았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1. 대기업 임원 출신 김 사장님의 고백. 김 사장님 가명은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일하며 임원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연봉도 상당했고 주변에서 대단하다 칭찬을 들을 정도로 멋진 커리어를 쌓았죠. 그렇게 안정적이던 그분이 60세가 넘으며 자연스럽게 회사와 작별을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김 사장님은 나는 충분히 준비했지. 지금까지 번 돈과 퇴직금이면 10년은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 운용이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여러 형태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경기 변동으로 가치가 크게 흔들렸고 예상한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하던 생활 수준을 대폭 조정하지 않았어요. 난 그래도 임원이었으니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아라는 자존심 같은 게 작용했고 가족 또한 김 사장님의 씀씀이에 맞춰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쉽게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줄어들었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니 적자가 나는 구조였죠. 게다가 정신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던 시절에서 이제는 퇴직한 아저씨가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 시간을 마음껏 쓰며 취미생활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자 라고 생각했지만 여행 한번 다녀오고 나니 그리 길게 즐겁지는 않더랍니다. 함께 골프 치던 지인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나만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가 된 느낌에 부딪히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전함이 오래가니 매일 집에서 멍하니 TV만 보거나 자꾸 술을 찾는 일이 늘어났다고 해요. 결국 가족 간에도 갈등이 커졌고 생기가 사라진 김 사장님을 보며 부인은 답답해하면서도 어쩔 줄 몰랐죠.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고 앞으로 더 길게 살아가야 할 세월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최악을 외치게 된 겁니다. 그토록 화려했던 은퇴 직전과 달리 마음의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김 사장님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공무원 선배를 따른 길, 사표 낸 후 찾아온 허탈감. 두 번째 사례는 저랑 가까운 지인이 겪은 일인데 50대 후반의 지방 공무원 생활을 정리한 박 과장님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과장님은 사실 정년까지 좀 더 근무할 수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히 노년이 편하다라는 말에 혹해 조기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마음 편히 쉬고 가벼운 봉사활동 정도나 하면서 즐기겠다라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막상 사표를 쓰고 나니 평생을 공무원 신분으로 살아온 탓에 새로운 직업이나 도전거리가 뚝 끊긴 겁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연금 액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퇴직금까지 합쳐도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를 대기에 빠듯한 수준이었거든요.
공무원이면 노후는 안정적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막상 체감 물가와 기존 생활 수준을 맞추려니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기퇴직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심리적인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이제 직급도 있고 비록 힘들었지만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은퇴를 하니 무언가 할 일이 없는 상태에 하루아침에 노출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늦잠도 자고 그간 바빠서 못 즐긴 것들 좀 누리자.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 뭔가 허전함에 시달려 일자리 구직 사이트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점엔 이미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곳을 면접 보러 가도 현역 시절의 커리어가 그렇게까지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지? 라는 자괴감이 들고 자기 정체성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됐죠. 결국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길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동안 뭘 위해 살았지? 라는 허탈감이 겹치면서 박 과장님은 은퇴를 선택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우울 증세로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으로 상담도 받고 지역문화센터에서 소소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회복 중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를 너무 가벼이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회상하더군요. 3부부가 동반 퇴직 후 왜 더 외로워졌을까? 세 번째 사례는 부부가 같은 해에 나란히 은퇴한 경우입니다. 서 부부 가명는 남편이 35년간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일했고 부인은 대학 행정직으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립했고 연금이나 예금이 그럭저럭 있어서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내자라는 꿈을 꿨죠. 그런데요, 한 집에서 둘 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되자 의외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일과 자녀 양육 등으로 서로의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따질 겨를도 없었는데 막상 동시에 퇴직하고 보니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남편은 집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부인은 동호회나 모임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부인은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기운이 난다는 스타일이었고 남편은 은퇴하면 그냥 쉬고 싶다면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결국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놀고만 있는 남편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하고 남편은 왜 맨날 밖에만 나돌아다니느냐, 나랑 얘기를 하긴 하는 거냐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일로 쓸데없는 다툼이 이어지자 기대하던 행복한 황혼기는커녕 각자 고립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 문제도 겹치니 더 복잡해집니다. 서 부부는 부부가 함께 퇴직하니 수입원이 일시에 끊긴 셈이고 연금이나 예금 이자로는 생각보다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 행사 등 예상치 못했던 지출도 발생하니까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은퇴 직후 여행이나 취미활동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탓을 하기도 하고 은퇴가 뭐 이렇게 삭막하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부는 몇 달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부부 상담까지 받으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이상은 함께 산책을 하고 남편도 지역의 작은 독서 모임에 가입해 밖으로 나가고 부인도 모임을 줄이면서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니 이제야 은퇴 후 삶이 뭔가 어울려가는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회복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고 부부가 일찍부터 서로의 은퇴 계획과 생활 패턴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를 봤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핵심 문제는 우리가 은퇴라는 인생 전환기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무적 준비. 은퇴 후에는 수입 구조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퇴직금이 들어온다 해도 그 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매달 어떻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든 위험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 안정성 중심의 설계, 적절한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임원 출신이라 넉넉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공무원이니 연금이 충분하겠지 같은 막연한 믿음은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심리적 정서적 준비.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쉽게 무력감과 우울에 빠집니다. 현역 시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주변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때 느끼는 허탈감이나 상실감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렇기에 은퇴 전후에는 취미나 관심사를 미리 탐색해두고 내가 이제 어떤 작은 역할이든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봉사활동이든 동호회든 무엇이든 내가 의미와 보람을 느낄 만한 활동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인간관계에 대한 준비.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서로 부딪힐 시간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은퇴한다면 은퇴 이전부터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은퇴 후 생활 계획을 충분히 대화로 나누어야 해요. 당신은 집에서 쉬고 나는 놀러 다닐 거야가 아니라 함께 무엇을 즐길지 또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히 이야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 참여. 굳이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미 은퇴했더라도 재교육이나 취미 관련 강좌에 참여해 볼 수 있고 어떤 전문성을 살려 파트타임 강의나 자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이나 시니어 창업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돌리면 참여 기회가 의외로 풍부하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은퇴라는 건 인생에서 결코 쉬운 전환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일하고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계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고 막상 겪어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다양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김 사장님도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제적 지출을 대폭 줄이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해외 자원봉사를 다녀오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많은 재산 손실과 가족 간 갈등을 거쳐야 했죠. 박 과장님은 조기 퇴직을 후회하면서도 이후 문화센터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 부부도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으면서 조금씩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은퇴란 이제 자유시간을 마음껏 누릴 때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모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험을 잘 헤쳐나가려면 미리부터 내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내 마음과 가족 관계를 들여다보고 은퇴 후 새로운 목표나 역할을 설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잘 될 거야는 불안과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족은 나와 함께 어떤 삶을 원하고 있을까? 지금 당장 내 돈은 어떻게 굴러가고 1년 뒤, 5년 뒤에 얼마나 필요한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분들도 혹은 은퇴를 이미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겠죠. 부디 위 사례들을 통해 은퇴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고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준비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전문 상담가 혹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자는 겁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계실 텐데 반대로 나도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각성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1년 그 시기는 인생의 대박이 될 수도 쓸쓸한 고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